조양은 세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만들어낸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왜 이렇게 조에 열을 올릴까요? 적절한 조이기는 할까요?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북적 정권, 반문특위, 국민분통수석, 일종의 이제 패러디성의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윤석열과 조국을 합쳐서 석국열차라고 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조국, 양정철, 김정은 세 사람 이름을 합쳐서 조양은 세트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런 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됐을까요? 꼽아보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조어들 한번 들어볼까요?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서 이제 내책남불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개각이 국민 눈높이 개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높이 개각이라고 봅니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국, 양정철, 김정은, 이른바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온통 엉망입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저렇게 만들면 언론이 잘 써줍니까? 언론 일단 뭐 재미는 있죠. 평이한 단어보다는 저런 말을 하면 일단은 제목 뽑기는 쉬우니까 저런 게 좋은데, 근데 저게 자꾸 반복되면 아까 전희경 의원의 질문처럼 새로운 것이 없으면 쓰질 않죠. 그러니까 저게 새로운 팩트 없는 상태에서 조만 계속 새로운 것을 지어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식상함이 있는 거죠. 사실 조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돈 번 부자, 그냥 뭐 갑작부자보다는 벼락부자가 낫지 않습니까? 벼락부자 해야 쉽게 알아먹는 거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아주 히트친 단어 내로남불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쉬운 것이죠. 하지만 저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결국 듣기 좋은 노래도 1절만으로 끝내야지 2절, 3절 가면은 결국엔 식상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좀 정치력을 구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 원내대표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로 조어 정치, 마이크만 붙들고 하는 정치인데, 일단 한국당에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을 자주 만나셔서 집단지성을 좀 모으신다면 더 많은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원내대표로서 그런 기질을 좀 발휘하시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낙연 총리한테도 대정부 질문에서 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기질을 발휘하신다면 좀 더 나은 실력 발휘가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로남불도 사실은 처음엔 어색했겠죠.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회자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된 건데, 연상성을 갖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 조금 아쉬운 부분은 히트작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만. 그래서 내로남불과 같은 히트작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런 비판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가 수험 공부하듯이 계속 이렇게 연관지어서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계속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밀만한 것, 추천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책남불,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국민들이 그게 그 말을 딱 던졌을 때 어떤 상징과 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정도 수준까지 계속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그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배우기도 전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그래요. 차재원 교수는 이런 조가 우리 정치에 또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치인들의 말이 상당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슴을, 막힌 거니까 좀
막혀있던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거 상당히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전곡을 예. 만약에 치른다면. 예, 그렇죠. 뭐 특히 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많이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쏟아내는 저 수많은 말들이 이전에 우리 이 민주화 과정에서 큰 거목 두 분의 이 지금 딱 한마디로 대변되는 이 정도의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일까? 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 본인이 1979년도에 의원직 제명당하고 난 뒤에 국회의사당에서 건너편 철두산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행동하는 양심. 이거는 지금 뭐 두고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저런 아주 묵직한 울림을 조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한번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박원석 의원. 정치가 사실은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시작하고 말로 예. 끝나는 거여서 정치인들이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말을 쉽고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전달할 건가. 이걸 늘 고민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저게 잘 쓰면은 촌철살인이 되는데 예. 이 상황에 맞지 않게 보편적 설득력을 못 가지면 어불성설이 됩니다. 아까 우리 윤기찬 대변인께서 당내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고 히트 상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 팀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걸 자꾸 주문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도 그게 보편적 설득력을 얻거나 어떤 촌철살인으로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조어 만드는 데 열올리지 말고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는 이제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계속 조어를 생산하려면 특별히 조어 만드는 팀이 좀 있기 메시지 팀이 있을까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예. 매일 아침마다 최고위원회를 하고 예.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관심을 모았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어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요즘 자유한국당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홍준표 전 원내대표인데요. 다시 기지개를 켠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인데 요즘에 두 지도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사이를 파고 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패널들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제1야당에 정립이 됐는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1야당에. 그것은 그냥 말하기도 곤란하고 홍 대표님이 곤란한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떤 비난받으려고.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황 대표가 초보 아닙니까? 그 뭐 초보에 불과하고 우리가 24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년에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 치르면 선거가 되겠냐? 친박 1중대, 2중대 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또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공개 발언에서 당이 친박파로 가고 있다. 어떤 당내 대파 갈등 이런 조짐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 당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입해서 꼭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견고한 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그 길에 힘을 합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이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대표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왜요? 말을 아주 명쾌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얘기 중에 초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 친박 1중대, 2중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알아먹기 쉽게 딱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저런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도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당이 친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친박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홍준표 대표도 멋있겠을 거예요, 아마. 친황이 친황화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앞으로 홍 대표가 훨씬 더 저렇게 작심해서 비판하는 횟수도 많아질 거고요. 수위도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부족함을 봤어요. 그게 이제 지지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리더십이 상당히 불안정하구나. 그래서 지지율도 꺾이는구나. 요 찰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은 총선 체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뭐 김세현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에 대한 논란, 황영철 의원 상임위원장 논란 등등 하면서 오히려 친박들은 더 자리를 잡고 그 위에 황교안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흔들지 않으면 내가 사실은 펌프질을 해서 물을 다시 올리더라도 물레방아를 뇌물 가지고 돌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황교안 체제, 친박들을 중심으로 한 황교안 체제가 흔들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차정 교수께서는 흔들릴 것 같습니까? 황교안 대표가요? 뭐 황교안 대표는 본인은 뭐 상당히 조금 예스무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벌써 홍준표 대표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당을 장악했다는 그러한 그 인식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 이러한 모습 자체를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 예비군의 자가 동원 훈련 소집령이라고 썼는데요. 오늘 앞서 우리 그 자료화면에 나왔던 유시민 그러니까 작가가 오늘 모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벌써 이제는 앉아 일선 다 떠난 민방위까지 다 마친 사람인데 여전히 홍준표 대표는 예비군이다. 동원 훈련이죠. 동원 훈련. 영어로 써져가지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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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지금 전선에 투입될 수 있고 전투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황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만약 황 대표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때 물러난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러면 그 다음 대선에 앞두고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했을 것 같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구원투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총선제나 롱리리프로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예비군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소집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 훈련해서 전투력을 배가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조금 움직이시는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윤기찬 대표님. 내부적으로 호응해주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동안에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지금 사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려면 총선에서 대패를 해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죠.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행보를 해서 과연 그 새로운 대권 주자로 올라갈 것인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께서. 그렇다면 본인의 총선에서의 도움 역할 이것을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아직 대권과 관련된 쟁투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세력에 대한 공천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사전 포석 이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단순한 날 좀 보소가 아니고 내 식구도 좀 챙겨주소. 식구하고 이제 홍준표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총선에서 역할, 입지 확보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흔들리니까 흔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황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초반과 같은 견고함을 계속 유지했다면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상 뭐 지금 야인 비슷하게 밖에 나가서 장외 정치를 하고 계신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장외 투쟁 국면이 끝나고 외연 확장에 나서려다 보니까 실수도 굉장히 잦고 당내에 잠복돼 있는 계파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이 굉장히 기회인 거죠.
흔들리기 때문에 흔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형은택 대변인. 네, 저도 뭐 일단 선발 투수가 좀 흔들리니까 불펜에서 몸 풀려고 딱 이제 준비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 투수가 누가 될 거냐 문제겠죠. 근데 저는 아마 뭐 총선 대선 그 구분은 의미가 없이요. 아마 황교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굴러가는 모양새가 친박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비박들 중에 누가 중심이 물론 김무성 의원이 있지만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본다 그러면 지금 아까 윤기찬 전 대변인 말씀 잘하셨지만 본인의 어쨌든 뭐 식구들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비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에서 조금 소외되는 분들을 내가 좀 중심을 잡아보겠다. 내 세력으로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속된 말로 약발이라고 그러는데 약발이 좀 있을까요? 홍 대표는 요즘 기분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제가 취재를 시켜보니까. 예. 기분이 예전보다는 아주 좋아서 아주 유쾌하게 지내신다는데 결국에는 한국당이 문을 약간 열어놓은 거죠, 이제. 홍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문틈이 약간 열린 것을 홍 전 대표가 이제 본 거죠. 아, 그러면 저 틈을 파고들어서 활짝 열어젖히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지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 대표, 지금의 황교안 대표가 하는 행태를 보니 결국에는 오래 가기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은데 검사 특유의 틈만 파고들면 바로 무언가 크게 잡아내는 그러한 기회를 아주 잘 잡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총선 전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면서 향후 대권 고지로 가는 한국당에서 자신의 인적 지분을 좀 넓히려는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또 그 황 대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근거지는 결국에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인데 자기는 경남지사를 했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남의 진정한 맹주는 자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황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황 대표가 홍 전 대표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취재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 시킵니까? 아이고, 제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예.